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다들 그랬죠. 대학 가면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고.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한번 좀 만나보려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못 만나보고 우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놈이 대박이라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대박. 나 어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했다? 겁나 이쁜 여자였어. 뭔 소리야? 채팅? 뭔 채팅? 요즘 랜덤으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 너는 왜 이렇게 유행을 모르냐?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대박. 야, 나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해보자. 형님,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술 쏘면 알려주지. 그럼요, 술 제가 사야죠. 닭발에 소주 한 잔 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장단에 맞춰 주었고, 친구랑 닭발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놈도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대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남자 아닌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까지 먼저 보내오고 그래서 친구가 용기 내서 실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했고 의상 색상을 정해준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가 있었고 혹시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얘기했던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대박 저 여자인가 보다 싶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 혹시 빵빵한 그녀님? 아, 거대한님?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반갑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가죠. 친구는 화끈한 그녀의 성격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고 나서 쿨하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녀의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질척댈 생각이었는데 너무 단호히 쿨하게 떠나서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처음 본 여자랑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저는 집에 가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남자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씨, 나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운이 없냐 싶어서 이제 그만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유부초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걸더라고요. 31살 유부. 그쪽은? 아, 저는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너무 어리네. 아니요,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요? 나는 부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겠어? 부평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럼 거기서 1시에 봐. 그렇게 그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기대감 반,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뭐 아니면 도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빨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차려입으며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약속한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아씨, 그녀가 그냥 간 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으로 서서 기다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뒤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야? 네. 처음이 유부녀 아줌마라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키스를 했습니다.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컷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인 저를 대신해 리드를 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에 빠져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모든 건 일단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 혹시 폰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 말했잖아. 나 유부녀라고.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가끔? 큰일이네. 처음이 너무 강렬했나? 나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너무 좋았어요. 폰번호 주시면 안 돼요? 미안.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 혹시나 또 인연이 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 아, 그럼 혹시 채팅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닉네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꼭 또 만나요. 그래,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조심히 가. 오늘 즐거웠어.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에게 대해 아는 거라고는 31살 유부녀라는 것뿐, 그리고 부평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랜덤 채팅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랜덤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런 저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미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던가요? 미팅에서 만난 귀여운 여자랑 분위기가 좋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서 미팅에 나가준 친구놈이 너무 고마워서 닭발에 소주를 또 샀습니다. 친구놈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녀는 제 마음속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그녀와의 추억도 이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제 마음속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처음은 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네요. 가끔 그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이랑 잘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기어코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형님들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된다.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는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나 뭐라나. 암튼 형님들이 분위기를 몰아가 할 수 없이 그냥 대답 없이 치기 시작했죠.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못 들어서 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들으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겁나게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양파라고도 하죠. 저희는 양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쯤 장난이겠지.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비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들은 계산해, 우리 먼저 나가 있을게 그랬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 온 장소와 낯선 이 분위기, 안 내면 안 될 이 분위기에 못 이겨 자연스레 계산을 하고 마음속으로 화가 치미는 걸 참았습니다. 열받아. 열받아. 속으로 그러면서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듯 안 잔듯 뜬 눈으로 나를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장정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예, 없어요.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어찌어찌 잘 지나가고 짜증과 나중에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그놈의 새끼들이랑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걸로 하시면 좋고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거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실력 좀 늘으시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채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고 뭐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뚝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뭐 그닥 늘은 건지 뭔지 잘 모르지만 독학으로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놀러 가자며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 잘 못 치는데 또 가서 이르라고요? 야, 요번에는 핸디 줄 테니까 걱정 말어. 저번건 형들이 장난 좀 친 거야. 미안해. 네, 알겠어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예전처럼 공도 못 맞추는 척 해주고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너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
저번에 한번 쳐봐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냐? 아, 핸디 괜히 졌네. 이러다가 지겠는데? 설마요. 형님들이 이기겠죠. 아, 좀 쫄리네. 형님,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18호를 다 끝냈고 게임비는 형님들이 냈죠. 복수했습니다. 형님들도 잘 못 치지만 경험들은 있던 터라 다음에는 다른 데 가자 그랬습니다. 야, 다음은 네 머리 올리러 가자. 머리 올리는 게 뭐예요? 머리에 뭘 올려요? 아니, 너 진짜 골프 치러 필드로 나가자고 잔디 밟으러. 아, 제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형들은 다음 달에 날 잡을 테니 가자고 했고 나름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 연습도 많이 하고 필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형들하고 한 팀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두 명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둘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조인을 했고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첫 홀 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 한 번 더 쳐보라고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호호호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는 거야? 정말 잘 치는데? 라고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아아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먹어요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는 드릴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싸와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게임 끝나고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 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아, 그거? 나인홀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면 이것저것 팔아. 거기서 같이 한 잔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냐. 아,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나인홀이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 짠짠 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쐬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아주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군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고 이쁘고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몸매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 재미있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이지요.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 하기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 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뭐.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 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3병을 비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 분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기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이며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밖에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형님은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어려서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 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고요.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 놓고 그쪽도 말 편하게 해요.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 하면서 짠짠 이어갔습니다.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먹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제가 눈을 뜨게 되더군요.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습니다. 옆에 누나가 저를 안고 있었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긴장이 돼서 술도 다 깨고 잠도 안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몇 시간 후에 누나가 깨서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자다가 깬 것처럼 연기를 했고 누나가 저를 덮치더군요. 우리 어제처럼 다시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제처럼 다시 핫하게 해보자. 아, 알았어 누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핫한 밤을 한 번도 보냈었고 진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 누님 진짜 진기명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더군요. 나는 나이 뭐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너만 괜찮으면 우리 한번 만나보자. 아, 당연히 만나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할까? 저는 그날 기가 쪽쪽 빨렸습니다. 저희는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나의 사이를 이어가기가 힘들어 정리했습니다. 같이 살기로요.
2년 만에 둘이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에 집중하고 그 누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나름 젊은 애엄마예요. 최근 아들 과외 선생 때문에 좋았던 날들을 보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매일 밖으로 나돌고 집에 와서도 거의 대화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냥 부부라기보다는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매번 술과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해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나서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해요. 남편한테 생활비는 넉넉히 받기는 하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하려고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비로 아이 주말 과외를 하나 늘리자 싶어서 영어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과외 중개 사이트를 보고 선생님을 알아보았고 연락을 드려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주 훤칠한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눈이 즐거웠습니다. 아이가 주말에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에서 오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오셨어요.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가 오고 방으로 들어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일이랑 음료를 준비해서 방에 가져다 줬어요. 잠깐 상담하느라 대화를 나눴지만 참 다정하고 싹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남자랑 대화한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그냥 젊은 청년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설레더라고요. 남편 놈은 주말에도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지도 오래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 민수가 수업을 아주 잘 따라와서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민수랑 기분 좋게 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일 오기로 하고 갔습니다. 민수야, 오늘 과외해보니까 어땠어? 괜찮았어?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하고 그냥 편한 형처럼 잘 대해주셔서 마음에 들어.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니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아들 마음에도 쏙 드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잘 구했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위에 많이 소개 부탁한다고 싹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넉살도 좋고 싹싹하니 마음이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일 과외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저녁 시간인데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녁 먹고 다음 과외 하러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분 좋게 내일 저녁은 뭘 할지 생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과외를 하고 끝나고 저녁을 먹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평소 먹던 대로 준비했는데 많이 먹어요. 와,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밥도 얼마나 복스럽게 먹던지 음식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선생님 너무 좋다고 첫날부터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선생님 덕에 이번 성적 오르면 뭐 사달라고 할지 벌써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이해력이 좋아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민수. 그렇게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도 혼자라 쓸쓸하고 그러니까 가끔 식사하러 오세요. 혼자 챙겨 먹으려면 힘드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야, 다음 주에 보자.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일주일 뒤에나 볼 수 있다니 아쉬웠습니다. 아들은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뭘 사주기로 했다는데 뭔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니 게임 아이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임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젊다 보니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정말 친한 형처럼 대해주니 아들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잃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과외를 시작하고는 평소에도 화장을 하고 신경 써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이 과외 선생님 올 때만 꾸민다고 생각할까봐 평소에도 나를 가꾸면서 지냈습니다. 계속 주말 과외를 했고 과외가 끝나면 종종 저녁 식사도 같이 했어요. 어느 날은 저는 용기를 내서 식탁 밑으로 선생님의 다리를 발로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선생님, 입맛에 좀 괜찮으세요? 예, 오늘도 역시나 맛있네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하는데 귀엽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아들은 친구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해서 얼른 켜야 된다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선생님은 조심스레 저를 불렀고 저는 네, 왜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머뭇거리다 선생님은 갔습니다. 다음 날은 약간 파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고 저는 선생님 근처에 머리끈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속안이 다 보이게 숙여 머리끈을 주웠어요. 가슴 쪽을 쳐다보고 있는 선생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헛기침을 하고 선생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또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도 웬일로 집에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남편은 선생님을 처음 보는 자리라 기본적인 선생님 신상에 대해 물어보고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또 식탁 밑으로 발로 선생님 다리를 쓰다듬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 짜릿했습니다.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 물음에 대답을 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선생님은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가고 나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옷차림 좀 신경 쓰고 있으라고요. 너무 파인 거 아니냐고 하대요. 언제부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저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행동 많이 불쾌하고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2시간 일찍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네,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시간 정도 일찍 갈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슬립 차림으로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선생님은 또 놀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는 거 싫으세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네? 아니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혈기왕성한 성인 남자가 여자가 들이대는데 싫다고 할 리가 없죠. 저는 나름 몸매 관리도 꾸준히 해서 몸매도 좋거든요. 남편 놈만 다른 젊은 여자들 만나러 나다니라 저를 방치해두지 저도 나름 꽤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 옷깃을 잡으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웠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제가 도발을 할 때마다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 키스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도 또 한 번 했어요.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과 남편 몰래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아주 뜨겁게 육체적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도 몰래 관계를 가지니 흥분되면서도 남편한테 괜히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과외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그랬어요.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집으로 와서 안방이며 부엌이며 아들 방을 제외하고 여러 곳에서 육체적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한참을 선생님과 관계를 지속했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는 뜸해졌습니다. 비록 엄청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는 저를 안아주는 남자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선생님이 잘 되기를 응원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일에 찌들어 있다가 불금부터 시작해서 신나게 놀고 또다시 평일에는 일개미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항상 만나서 노는 친구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불금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술을 마시고 클럽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헌팅도 하고 2차를 가기도 하고 3차는 각자 알아서 짝을 지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카톡방에는 불이 나요. 서로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은 매일같이 놀다 보니 가끔 지겨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지방으로 원정을 뛰러 갑니다. 지방에 유명 나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날 잡고 거기로 원정을 뛰는 거죠. 저희는 한 유명 나이트에 갔습니다. 12시가 지나니 물갈이가 되더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술 마시고 부킹하면서 노는데 스테이지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는 한 여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저 여자는 내가 찜했다 얘기하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한테 팁을 주면서 저 여자랑 부킹 연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웨이터는 자기만 믿으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타임 끝나고 앉으면 바로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타임이 끝나고 브루스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 되자 다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그녀가 앉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웨이터가 가서 그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그녀가 웨이터 말을 듣고 제가 있는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여자를 향해 맥주잔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웃더니 웨이터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제 옆으로 왔고 저는 반갑다며 술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건배를 하고 맥주를 한 잔 원샷을 했고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2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갑이네 하면서 말 편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셨고 저는 그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둘이 따로 나가서 술 마실래? 그래, 나가자. 저랑 그녀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따로 나와서 조용한 룸술집으로 갔습니다. 룸술집에 가서 그녀와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격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러 자주 나이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춤추는 걸 좋아한답니다. 어쩐지 춤 사이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띄었거든요. 이 여자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술도 잘 마시더라고요. 둘이서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취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오히려 도발하더라고요. 벌써 취한 거야? 이걸로 벌써 취하면 다음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난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약 올리듯이 얘기하는데 오호 이것 봐라 싶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직 집에 가긴 이르지 나 끄떡없어 하고 허세를 부렸어요. 한 병을 더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고 소주를 한 잔 입에 털어넣더니 그대로 제 입술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를 제 입 안으로 넣어줬어요. 그 소주 맛에 취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제 자리 옮길까? 얘기하고 우리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로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문 앞에서부터 키스를 하며 서로를 탐했습니다. 섹시했던 춤 사이만큼이나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제 핸드폰에 번호를 남겨주었고 다음에 또 오면 연락하라며 나가더라고요. 행복했던 밤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았어요. 저도 나가서 친구들과 연락해 만났고 해장국을 먹으면서 다들 어땠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놈은 실패해서 모텔 잡고 혼자 잤다고 하더라고요. 등신 같은 놈이라며 비웃어줬습니다. 해장국을 다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일개미가 되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던 중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라고 와 있더라고요. 그녀의 연락에 저는 주말이 얼른 오기를 기다렸고 금요일 저녁에 그녀가 있는 곳으로 또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못 본 새 더 섹시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여자한테 푹 빠진 것 같았어요. 그만큼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너무 잘 맞았거든요. 만나자마자 그녀를 데리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천천히 느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할 때마다 둘 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같이 아침 겸 점심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데려다 준다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혼자 갈 수 있다며 저를 먼저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또 연락하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와 연인처럼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겠다고 하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혹시 볼일 일찍 끝나면 연락 달라고 했어요. 바로 내려가겠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서울에서 노는데 이전만큼 재미있지 않더라고요.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카톡을 했지만 답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주말 내내 연락이 없던 그녀는 평일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을 제대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은 잘 끝난 거냐고 물었고 그녀는 뭐 대충 이라며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럼 이번 주말에는 볼 수 있으려나 물어봤어요. 그녀는 대답을 망설이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도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혹시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건가 싶었어요. 혼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를 찾아가 볼까 싶기도 했지만 저는 그녀의 직장도 집 주소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녀가 부르면 말해주는 장소로 가서 만나기만 했으니 그녀에게 말없이 간다고 한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녀를 보지 못하고 한 주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주말이 지나자 또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나에 대한 마음이 떨어진 건 아닌가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말에 그녀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못 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그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보자마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풀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뜨거웠어요.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도 오랫동안 못 본 저를 달래주듯 평소보다 더 정성을 쏟아주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쳐다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언뜻 본 핸드폰엔 하트가 붙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통화를 했고 통화가 끝나고 나와서 가봐야겠다며 황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뭔가 찝찝해 무슨 상황이냐고 누구 전화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그냥 친구야.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얘기하는데 그냥 친구가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야 보내줄 거라면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유부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29이 아니라 33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직업상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데 주말에도 안 올 때가 많아서 외로워서 나이트 가서 스트레스 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갑자기 와서 얼른 가봐야 된다며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녀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혼자 멍 때리다가 그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가고 나서 연락이 한 번 없었고 평일이 되니 어김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속여서 미안하다고 외로워서 나이트 가서 스트레스 풀고 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낸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이 너무 좋았어서 계속 만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몇 번 더 만나니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유부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좋았습니다. 잘 맞았고 33이라고 하지만 29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얼굴도 어려 보이고 예뻤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술 먹으면서 만난 여자한테 좋은 마음이 생긴 건 처음이라 유부녀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유부녀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저만 괜찮다면 우리 전처럼 만남을 가지는 건 괜찮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주말에 몇 번 안 온다고요. 그리고 1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쭉 쉬는 편이라 그때만 계속 같이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녀에게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도 그래 지금처럼 잠깐씩 만나는 건데 뭐 어때 싶다가도 유부녀인 걸 알고도 계속 만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됩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꼭 내려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내려가도 되는 걸까요?
솔직히 크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고 싶기는 한데 막상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되니 망설여지기는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